여러분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깻잎.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깻잎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깻잎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칼로리 사전에 따르면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깻잎 장아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소부산 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면 한 달 안에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엽록소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뿐 별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42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참외가 100g당 칼륨이 450mg, 바나나에는 100g당 360mg,
고구마는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깻잎의 칼륨 함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근육, 혈압, 수분 균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이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질 않는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중 잔류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 배추, 시금치, 부추 등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잔류농약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꼼꼼히 세척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류농약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띨 수 있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력 저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을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고기를 많이들 싸서 드실 텐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발암 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성분은 세포막이나 유전자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깻잎의 특유한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현미와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깻잎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